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평촌 서울라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무릎에 관해서 이제 오늘은 운동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시니어에게 필요한 관절 운동, 그 진실과 거짓, 제대로 알고 운동하자. 제목입니다. 자,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를 한번 우리가 리뷰해보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렸고, 자, 치료가 중요한 좀 파트니까 치료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급성기 치료와 급성기가 지났을 때 치료가 달라야 되고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급성기가 지난 뒤에 어떻게 관리해야 재발하지 않고 또 지난번에 봤던 88세 할머니 그 건강한 무릎처럼 내가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피부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오겠죠. 자, 근데 엉덩이가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고 약을 계속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올바른 치료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일단 일어나야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관절염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약을 먹으면 잘 들으니까 약만 계속 먹으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행동의 변화는 하지 않으세요. 계속 그냥 앉아 계신 거죠. 예를 들면 약을 먹으면 안 아프니까.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약 말고 예를 들어서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는 게 무엇인가? 그게 무릎에서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운동에 대해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흔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답해가는 형식으로 오늘도 좀 답을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관절염이 있는데, 무릎이 아픈데 운동해야 돼요, 저?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하면 도움이 돼요? 네. 나중에 답 말씀드릴게요. 또, 아파도 운동을 해야 돼요? 아파도? 네. 또, 이 나이에 운동하면 뭐가 좋아져요? 다들 환자분들이 저한테 외래 진료 볼 때 하시는 질문이세요. 설마 진짜 운동한다고 이게 아픈 게 내가 지금 이 아픈 게 나아져요? 운동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 난 운동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운동을 많이 강조하면 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헬스클럽 가는 거 좋은 거 아는데 헬스클럽 가면 손 젊은 애들만 있어서 나는 운동하기가 싫어. 거기 못 가겠어.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운동에 꼭 헬스클럽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운동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필요성을 느끼시고 동기부여가 되시겠죠. 자, 우리가 노화와 노쇠를 구별하셔야 돼요. 노화는 우리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나이는 누구나 먹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노쇠, 늙으면서 나이 먹으면서 약해지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약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약해져서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무릎만 예를 들어도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나 건강하게 무릎을 연골을 유지할 수도 있고
빨리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노쇠를 막자는 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몸은 35세를 기점으로 근육량이 누구나 감소합니다. 가만히 뒀을 때 예를 들어서예요. 자, 근육량이 누구나 감소하는데 근육량을 감소하지 않게 관리하는 분과 그냥 감소하게 두는 분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자, 실제로 이런 보고도 있는데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총 병원비가 1.7배 더 든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운동을 또 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운동이 그러면 왜 중요하는지를 하나의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뭐 어디나 다 근육이 있잖아요. 어깨 근육이 약하다. 예를 들면 어깨 근육이 약해지면 어깨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 우리 이렇게 어깨가 점점점 이렇게 굽는 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어깨 통증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깨에 힘줄 파열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의 진행 과정을 보면 초기에 근육 약화되는 것들이 자세가 나빠지는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자, 또 허리를 예를 들면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이렇게 점점점 구부정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 보면은 등 근육이 자꾸 약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등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가 점점점 이렇게 굽으면서 그게 척추에는 자꾸 압력을 주게 돼서 우리 허리에 있는 디스크들이 압력을 받게 되고 디스크가 퇴화가 되고 그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점점점 퇴화가 되면서 관절염이 척추에도 생겨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그 간격이 좁아지는 병까지 진행해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사실은 자세 문제, 허리의 근육의 약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죠. 자, 무릎의 경우에도 무릎이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은 무릎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은 자, 무릎의 연골에서 가장 적은 뭐라 그랬어요? 압력이라고 했죠. 압력과 마찰. 자, 근육이 강하신 분들은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 주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내 관절에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운동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우리가 2019년부터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누구나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마스크 열심히 차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죠? 감기가 확 줄었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마스크, 평소에 관리, 마스크 쓰는 거, 손 씻기, 이런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됐잖아요. 운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운동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일상생활 중에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평상시 관리하는 게 얼마나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자, 요 그림 사실 제가 쓴 책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줄 서 계신가요, 지금? 자, 좌측은 주사 맞고 약 먹고 수술하고, 자, 이런 쪽에만 지금 너무 관심들이 많으세요. 반면에 평소에 생활 습관 관리하고 운동하는 거를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먹으면 좋아요?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돼요? 주사 오래 가는 거 주세요? 어떤 주사가 좋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물론 급성기에는 이렇게 하셔야겠지만
급성기 지난 뒤에는 오른쪽에 줄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내가 재발하지 않게 할 건지, 잘 관리할 건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자, 우리 관절 질환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늘은 특별히 무릎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운동이 왜 필요한지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폐에 관련된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폐가 지금 힘드니까 하루만 좀 쉬게 해주세요. 이거 되나요? 안 되죠. 숨 쉬지 마세요. 뭐 안 되죠. 자, 심장,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이 지금 좀 무리해서 힘드니까 좀 더 일주일만 푹 쉬고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관절은 어때요? 여러분 무릎이 아픈데 무릎 내가 관리할 수 있죠.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연한 거를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약 먹으면서 주사 맞으면서 쉬지는 않으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급성기가 지난 뒤에는 방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폐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심장 운동할 수 있어요? 반면에 관절 주변의 근육 운동은 여러분 노력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참 많아요. 관절 질환은.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또 시작해 보시고, 자,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제가 외래 보다가 듣는 수없이 많은 핑계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대 환자분들, 젊은 분들 와서 난 아직 젊은데 뭐 무슨 운동 필요했어요? 그냥 괜찮아요. 젊어서 안 해요. 또 30대 한 40대가 되시면 나 요새 너무 바빠요. 바빠서 운동할 시간 없어서 뭐 운동 필요한 거 알지만 뭐 못해요. 핑계죠. 자, 50대가 60대가 되시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셔서 이제 시간 좀 생기시니까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핑계를 대시냐 하면 내가 운동을 좀 하려고 마음먹고 한번 등산 갔더니 무릎이 아프더라고. 나는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아. 아파서 못 하겠어. 자, 70대, 80대가 되시면 이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이 나이에 뭐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겠어? 운동한다고 뭐가 좋아지겠어? 그냥 쉬면 되지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각 나이대에 모든 게 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 핑계를 하기 싫으니까 핑계 찾는 거죠. 그래서 핑계 찾지 마시고 왜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좀 해주세요. 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육 운동을 그래도 나름 조금 하셨어요. 제가 막 운동을 강조해 드렸더니 하고 오시는데 한 달쯤 있다 오셔가지고 이러세요. 운동 좀 해봤는데 저는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인가 봐요.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집안 내력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그런 운동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모르시고 그만큼 적절하게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근육이 안 생기는 거고 운동이 부족한 거지 운동을 안 하는 집안 내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근육이 안 생기는 집안 내력은 없습니다. 이것도 핑계일 뿐입니다. 자, 진짜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겨라는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적절하게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다 연구가 돼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육 안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근육이 생기면 연골로 가는 충격이 줄여지는 거고 그래서 근육 운동은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근육이 좋아지니까 운동 안 하실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운동을 할게요. 운동할 건데
얼마나 해야 되냐. 운동을 많이 하면 또 안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요렇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제 외래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중년 한 60대 중반 두 부가 오셔서 두 분이 싸웁니다. 제 앞에서 진료 보다가 두 분 다 무릎에 이제 아파서 오셨어요. 남편분은 부인한테 이러시죠. 너는 평소에 좀 운동 좀 해라. 운동 하나도 안 해요. 집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TV만 봐요. 반면에 부인분은 남편한테 운동 좀 작작해라 이러세요. 자, 운동 좀 해라와 운동 좀 작작해라 딱 두 글자 차이죠. 뭐 당연한 답이지만 중간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운동은 필요하고 남편분이 틀린 건 뭐냐면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건 맞는데 너무 한 운동, 이분은 이제 축구 하시는 분이었는데 축구만 하시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또 다치고 오시고 그리고 또 해요. 아파도 또 하고. 그러니까 좀 작작해야죠, 진짜. 그래서 그분은 좀 운동을 줄이시되 축구는 줄이고 축구 외에 평소에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하세요라고 제가 처방을 해드렸고, 부인분은 운동을 너무 안 하시니까 좀 이제 하셔야겠죠. 그래서 근육량이 너무 적으셨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이분도 이제 주사 맞고 약 먹고 다 해봤는데 난 무릎이 계속 아파요라고 했던 부인이신데, 자, 이분 운동하는 거 알려드렸고 뭐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 알려드려서 근육을 많이 키우고 실제로 한 3, 4개월 뒤에 약 안 먹어도 안 아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운동 적정선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운동할지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을 실제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 외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잘 따라할 수 있게 실천하기 쉬운 아주 쉬운 운동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꼭 필요한 운동들. 첫 번째, 큰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연골은, 우리 무릎의 연골은 압력을 안 받게 또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해야 닳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또 듣기 싫은 얘기지만 체중 줄이기.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뭐 해도 통증 줄지 않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론 식이도 중요하겠지만 유산소 운동, 뭐 수영이나 자전거 이런 거 해주셔야죠. 걷기.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게 무릎에 나쁘지 않나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를 만약에 자전거 탔더니 무릎이 아프시면 안장 높이가 어떤지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안장이 너무 높으면 무릎 뒤쪽이 아프실 거고,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 앞쪽에 압력이 높아져서 무릎 앞쪽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장 높이를 다리 폈을 때 끝까지 내려갔을 때 마지막에 조금 무릎이 살짝 구부려진 정도까지 안장을 잘 맞추시면 자전거 무릎에 좋은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체중 줄이고 나서 생활 습관, 평소의 생활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청소하고 농사일 하면서 무릎이 낫길 바라시는 거는 욕심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무릎 구조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관절 압력이 엄청 올라갑니다. 연골을 눌러주는 압력이. 그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르면서 아무리 약을 먹어봐야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우리 엉덩이 통증으로 예를 들어드렸죠. 약만 먹어서 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연골이 눌리지 않게 해줘야 연골이 벗겨지고 퇴행성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 운동과 강화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 번째가 사실은 다들 굉장히 혼동하시는 파트인데
한국은 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운동 뭐 하세요? 그러면은 다 걷기 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걷기가 운동하기 너무 쉽고 또 걷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걷기는 물론 좋은 운동이지만 좀 부족합니다. 특히나 젊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근육이 많다 그랬죠. 35세 이후부터 근육이 줄어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물론 운동 꾸준히 하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근육이 작아져 있으세요.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냥 걷기만 계속 하시다 보면 걷기 운동은 좋은 운동인데 오히려 무릎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근육이 없는 상태로 하시면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은 약간 유산소 운동이고 근육이 생기지는 않고 유지 정도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력 운동을 꼭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걷기 운동 하시는 건 그대로 하시고 걷기 운동 한 만큼 1대1로 근력 운동 꼭 같이 해주세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내가 1시간 동안 걷기 운동만 했어요. 그러시다면 걷기 운동이 나쁘진 않아요. 걷기 운동 하시되 1시간 걸을 거면 1시간 근력 운동 같이 하세요. 아니면 걷기를 30분으로 줄이고 30분 근력 운동 하시고 이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하고 평소에 생활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세요. 걷기를 많이 했지만 올바른 자세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걸을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은 걷는 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게 직업병인데 그러면 꽤 많은 사람 제가 생각에는 한 30%, 많게는 50%까지 걷기 자세가 틀리게 계속 걷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 자세로 계속 걷고 계신 거죠. 그런 분들은. 자, 예를 들면 걸을 때 이렇게 뒤꿈치부터 걷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터박터박 걸으시거나 또는 앞꿈치부터 빨리 걸으려고 걷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나중에 후반에 가서 걷기 자세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머릿속에 알아야 할 원칙 1. 체중 무조건 빼야 된다. 자, 무릎을 안 아프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원칙이에요. 1. 체중 줄여야 된다. 2. 평소 자세, 무리한 자세 하지 않아야 된다. 3.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 균형 있게 한다. 4. 걸을 때조차도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트로 운동에 대해서 좀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될 것들이 운동이 다 같은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 드렸지만 운동하세요 여쭤보면 나 운동해요. 그런데 그 운동이 다 사람마다 어떤 운동인지가 다르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걷기 운동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 스트레칭. 우리 스트레칭도 운동이죠. 유연성을 키우기 위한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강화 운동. 제가 지금 많이 강조하는 근력을 키우기 위한 근육 운동. 세 번째가 걷기나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 뭐 수영도 유산소 운동이 되겠고 근력 운동이 같이 되겠지만 운동이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조금씩은 섞여 있죠. 근데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스트레칭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유연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무릎이 구부정한 분들이 있다는 잖아요. 쭉 안 펴지는 분들. 그렇게 무릎이 구부정한 채로 다니다 보면 첫 번째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지기도 쉽고 또 굳어있는 거에서 살짝 벗어나는 큰 충격이 왔을 때 통증이 확 심해지고 다른 부위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 첫 번째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육이 없으면 관절로 가는 충격이 커진다 그랬죠. 그리고 자세가 나빠지겠죠. 근육이 부족하면. 그래서 근육 운동이 필요하고. 자, 세 번째, 걷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 자, 유산소 운동도 물론 심폐기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연골의 입장에서도 걷기 운동은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런 동물 실험이 있어요. 쥐를 이제 관절염을 연구하기 위해서 쥐를 한쪽 그룹은 계속 뛰게 만들었어요. 활동하게 만들었고 한쪽 그룹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게 놔뒀어요. 어떤 그룹이 연골이 튼튼했을까요? 조직 검사를 이제 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릎 연골은 아껴 써야 되니까 푹 쉬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무조건 쉬게 둔 운동 못하게 했던 그룹보다 꾸준히 운동을 하게 했던 G 그룹의 연골이 훨씬 튼튼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누워서 쉰다고 연골이 다를까봐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그냥 앉아있고 걷지 않고 하는 분은 더 연골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하셔야 되고, 자, 이론적인 배경이 뭐냐면 사람 연골은 우리 일반적인 살들은 혈관이 다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연골 조직은 혈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영양분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스폰지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눌리면 스폰지에서 물이 나가고 또 떨어지면 스폰지가 물을 쫙 흡수하듯이 눌렸다 펴졌다 눌렀다 펴졌다 하면서 영양분을 받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압력으로 걷기나 자전거나 수영이나 적당한 압력으로 연골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도 충분히 있으니까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평소의 자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평소의 자세는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하시면 부위별로 하나씩 다 말씀드리면 이제 혼동이 오시고 복잡해지죠.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쓴 책에도 넣었던 그림인데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기 때, 태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이 성장하면서 아기가 목을 가누게 되고 허리를 펴게 되고 걷게 되면서 다 펴지죠. 자, 이 자세를 우리는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아 때 자세는 사람이 우리가 아플 때 보시면 딱 나오는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건을 뜨거 하면서 굽히죠. 또 예를 들어서 팔을 다쳤으면 아프니까 이러고 있죠. 아픈데 이렇게 쭉 펴고 있는 사람 없죠. 무릎도 아프면 굽혀집니다. 무릎이 더 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사람의 기본 반응이에요. 보호 반응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깨가 이렇게 굽으니까 어깨는 펴야 되고 무릎이 구부정해지니까 아프면 반대로 펴는 연습 중요하고 그래서 또 평소에도 허리가 이렇게 굽지 않게 펴는 게 중요하고 목도 이렇게 숙여서 계속 핸드폰 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책 보거나 오래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펴져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요 개념만 아셔도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하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내가 무슨 헬스클럽을 가거나 무슨 크로스핏을 하거나 이 정도 하지 않으셔도
최소한 이건 하셔야 됩니다. 는 운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제일 좋기는 사람이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한다는 건 굉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권장하는 거는 어디 등록하시고 또 다른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하나쯤은 정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게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 또 실내 사이클 또는 이제 헬스클럽 또 요새 많이들 이제 하시는 필라테스 다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관절을 위해서 다 이론적으로 다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이제 수영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핑계 되는 분들도 다 핑계 있죠. 수영은 가까운 데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 등록이 안 돼요. 사람이 많아서. 아쿠아로빅도 수영복 갈아입는 거 귀찮아요. 자, 자전거 한 10분 타고 5분 타고 10분 타고 내려와서 충분히 했어 이러시고 한 번 타고 다음날 한 달 안 하시고 옷걸이를 쓰고 계시고 헬스클럽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젊은 사람만 많아서 내가 신경 쓰여서 못 하겠어 이러시고 필라테스는 이제 또 비싸서 못 하시고 그러니까 핑계를 찾다 보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이런 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저는 운동을 진짜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돈을 비싼 걸 내시고 그 돈이 아까워서 가셔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비싼 거일수록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 중에 하나는 좀 정해서 하시는 거를 제일 권장드리고 자, 하지만 다른 몇 가지 이유로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나거나 또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이렇게까지 못한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운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자, 최소한 이 운동은 누구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시기 쉽게 의자에서 하는 운동 2가지. 누워서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운동 2가지. 그 다음에 벽에서 서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 둘, 둘, 셋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첫 번째. 의자를 잡고 서서 자, 발목 운동이에요. 발목을 앞으로 들었다가 뒤로 들었다가 이제 까치발 운동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까치발 운동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앞으로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었다가 뒤로 들었다가 꼭 넘어지기 쉬우시니까 의자를 붙잡고 하세요. 자, 이 운동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연세가 드시는 분들 걸음걸이를 보면 근육이 자꾸 약해지는데 특별히 이 종아리 앞쪽 근육이 약해지셔서 걸을 때 이렇게 들지를 못하세요, 발목을. 그래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돼요. 자, 문제는 이럴 때 걸을 때 길에서 돌부리 같은 게 아무래도 있죠. 보도블록이 좀 나올 수도 있고 툭 걸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걸음걸이 때문에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자 붙잡고 까치발 했다가 반대로 앞에 들었다가 까치발 했다가 앞에 들었다. 자, 이 운동 꼭 해주시고 자, 2번째 이제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만 쭉 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를 펴서 편 채로 5초를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다시 또 편 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아주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거 하루에 100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허벅지 충분히 발달됩니다. 물론 욕심을 내시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무게를 좀 달아서 하시면 더 좋고요. 자, 이거 한 10번만 하고 그만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100번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100번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5초 하고 1초 쉬면 6초죠. 100번 하면 600초죠. 10분이에요, 10분. 여러분이 10분만 하루에 투자하시면 내 무릎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안 하실 이유 없겠죠. 꼭 해주시고. 자, 이제는 의자 2가지 했고, 세 번째, 누워서 하는 운동. 운동 안 하는 분들 중에 늘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운동 좀 평소에 요새 하고 왔어요, 말씀드리면. 아, 그럼요, 운동 좀 하죠. 제가 자면서도 해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면서도 한대요. 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하고 주무세요. 자,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다리 그대로 들기. 누운 채로 다리 하나씩. 오른쪽 다리 쭉 편 채로 들고 5초 하고 내리고. 또 5초 들고 내리고. 한 20번 정도 해주세요, 이거는. 또 왼쪽 다리 쭉 핀 채로 5초씩 20번.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우세요. 옆으로 누워서 오른쪽 먼저 다리를 벌리세요. 이제 벌리기 운동. 이거는 골반, 엉덩이 근육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벌리고 한 5초 쉬고 또 내리고. 또 반복해서 5초 쉬고 내리고. 이것도 한 20번. 자, 이제 반대로 옆으로 누워서 왼쪽 다리. 다리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20번. 자, 이제 누워서 2가지 했죠. 자, 이제 벽으로 가세요. 벽. 집에 누구나 벽은 있으시죠? 자, 벽에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 자, 첫 번째 스쿼트 운동이에요. 이제 어르신들 중에 스쿼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쿼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스쿼트인데 살짝 앉기 하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허벅지 근육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그냥 우리 젊은 분들은 스쿼트를 그냥 하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자세가 틀리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벽을 등에 대고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벽에다 등을 딱 댄 채로 다리를 약간 앞쪽으로 빼시고 의자에 앉는 자세처럼 이렇게 벽에 등을 댄 채로 내려가는 거예요. 많이 가실 필요 없고 한 무릎 45도 굽힐 정도, 살짝 엉거주춤 앉는 정도, 그러니까 높은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내려가서 한 5초 버티시고 또 서시고 또 천천히. 중요한 게 머리와 등과 어깨와 엉덩이를 댄 채로 그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려갔다가 5초 쉬고 올라오고. 요것도 한 20번 내지 30번 하면은 대퇴사두근, 무릎 주변 근육 강화되는 운동이에요. 자, 2번째 벽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벽에 서서 아까 제가 무릎이 구부정하게 안 펴지는 분들 많다 그랬죠. 이거 아주 안 좋은 사인입니다. 무릎이 잘 펴지시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피는 운동 자체가 또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벽에 서서 우리 오금이라고 그러죠, 오금. 오금이 벽에 딱 붙도록 이렇게 미는 느낌. 그러면은 허벅지에 힘이 싹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서서 무릎 오금을 벽으로 밀면서 5초. 하나, 둘, 셋, 넷, 5 하고 또 살짝 힘 뺐다가 또 다시 하고. 자, 이럴 때 만약에 무릎이 벽에 안 닿습니다. 왼쪽은 닿는데 오른쪽이 안 닿습니다. 많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셔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병원에 가셔서 원인 찾고 치료하셔야 돼요. 치료한 이후에 펴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벽에 서서 무릎을 벽에 붙이기 운동 2번째였고요. 자, 마지막 3번째로 벽에서 하는 운동.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천사 날개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렇게 팔을 펴서 천사처럼 날개를 펴서. 자, 중요한 포인트는 벽에다가 다 붙이세요. 이걸 그냥 서서 하시면 이게 자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벽에 딱 붙어서 머리, 뒤통수, 어깨, 팔꿈치, 손목,
엉덩이, 무릎 뒤, 발목, 종아리 그대로 다 벽에 붙이세요. 그러고 한번 가만히 서게 보세요. 서 있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많이 내밀게 되실 거예요. 허리가 떨어지게.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로 한 10 쉬세요. 힘드시면 5초 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만 해도 땀나실 거예요. 아마. 이거 한 20번. 아침마다 벽에서 해주시면, 자, 이거는 어디에 좋냐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자세가 굽어져요. 그렇죠? 어깨가 이렇게 말리고 허리는 자꾸 앞으로 숙여지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약해져 버린 뒤에는 사실 운동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뒤, 목 근육, 등 근육, 어깨 뒤쪽 근육을 이렇게 자꾸 펴므로써 제가 그 몸은 똑바로 펴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펴는 운동 하시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헬스클럽 가서 아령 들고 꼭 하지 않으셔도 지금 말한 벽에서 하는 운동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조차도.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의자에 앉아서 2가지. 발목 들었다가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자, 그 다음에 누워요. 누워서 앞으로 다리 들기, 옆으로 다리 들기. 자, 벽에 가세요. 벽에 가서 등 대고 스쿼트 운동. 그 다음에 무릎 잘 펴지나 확인하면서 운동. 그 다음에 천사날개 운동. 네. 적어도 요거는 진짜 매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누구나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꼭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걸음걸이 말씀드렸죠. 걸음걸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발을 봤을 때 이 뒤꿈치부터 이렇게 걷지 않으시면, 무릎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당겨주는, 구부리는 힘이 너무 많이 가게 돼서, 나는 걷기 운동을 좋다고 해서 했더니 무릎이 아파요 라고 오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힘줄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거위발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불필요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걷기 좋다고 하니까 그냥 2시간, 3시간 무작정 걸으시는 분들이 아주 흔히 생겨요. 자세가 안 좋게 걸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꼭 뒤꿈치부터 걸으시고, 또 그냥 이렇게 쿵쿵 걸으면 또 안 좋은 게 무릎 연골 자체에도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충격을 좀 분산시킨다는 생각을 하시고 꼭 뒤꿈치부터 걷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운동할 때 슬리퍼 신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슬리퍼 신으시면 한번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 슬리퍼 신을 때 우리가 슬리퍼 안 벗겨지게 하려고 발가락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앞에를 안 들게 돼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그냥 걷기 운동 하신다는 분이 꽤 계시던데, 슬리퍼 신고 하시면 안 좋습니다. 무릎도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운동 절대 하지 마시고 운동화 신고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뒤꿈치부터 걷는 거 말고 또 이렇게 뒤뚱뒤뚱 많이 하시는 걸음걸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워서 하는 다리 벌리기 운동 같은 거를 평소에 좀 해주셔서 뒤뚱뒤뚱 걷는 거를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또 들어봐야 다 듣고 나서 이해는 했지만 하루 지나면 다 까먹죠? 여러분, 이런 거 요새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잖아요. 운동법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너무나 정보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도 오시면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나 또 제가 했던 강의 여러 개나 다 운동법들이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방법을 꼭 찾아서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관절 건강,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우리 88세 할머니처럼 연골 깨끗하게 무릎 아프지 말고 사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운동에 대해서 오해 없이 정확하게 나한테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여러분 모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